시어머니 앞에서 맞는 말 했다가 뺨 맞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한 달 만에 이혼을 준비 중인 이미연이라고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이 제 사연을 들어보시고 누가 잘못한 건지 댓글 좀 부탁드려요. 댓글이 달리면 남편이랑 시댁에 보여주려고요. 저는 남편이랑 3년 연애하고 결혼했는데 연애 초반부터 남친이 경제력이 없어서 제가 뒷바라지하며 연애했습니다. 남친은 대학교를 졸업하고 5년 동안 구급 공무원 준비를 했고 저는 친정도 넉넉하고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프리랜서 법률 번역가로 일해서 월 수익이 1,5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남친 공무원 학원비나 월세도 제가 보태줄 때가 많았지만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아까운 것도 없었어요. 그렇게 만난 지 2년쯤 되었을 때 남친도 공무원 시험에 드디어 합격을 했고 항상 제가 100% 부담하던 데이트 비용도 남친과 나눠서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남친이 나이도 있고 하니 슬슬 결혼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막상 결혼 얘기가 나오자 서로 경제권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는데 알고 보니 시댁에 빚이 있었고 남편이 앞으로도 매달 150만 원씩 시댁 빚을 갚아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모아둔 돈도 당연히 없었고요. 남친은 돈 관련된 이야기를 한 뒤에 자신이 아직 결혼 준비가 안 된 것 같다며 결혼을 미루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친을 너무 사랑했고 원래 단칸방에서부터 시작하는 사람도 많다며 결혼해서 차곡차곡 모아보자고 설득했습니다. 제가 많이 버니까 남친이 연봉이 오르기 전까지는 제가 많이 부담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희 집에서 남친 사정을 알고는 서울에 집을 해주신다고 해서 제가 그동안 모아두었던 돈에서 1억을 저희 부모님께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남친의 사정이 이렇다 보니 예단이나 예물도 다 생략하고 딱 필요한 것들만 서로 주고받기로 했습니다. 예식장을 잡거나 웨딩 촬영 같은 돈들도 다 제가 부담했고요. 예비시댁에서는 꼴랑 10만 원도 도와주신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제가 프리랜서로 집에서 일한다는 걸 아시고는 직업도 변변찮은 여자가 공무원 남편 만나서 팔자 피려고 하냐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안에 공무원이 있다는 게 얼마나 자랑스러운 건지 아니? 우리 아들은 늘 성실하고 책임감 강해서 공무원이 딱 맞았지. 며느리도 공무원이면 평생이 든든한데 너처럼 불안정한 직업을 가지고 어떻게 믿고 결혼시키겠어? 결혼도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끼리 해야 되는 건데. 우리 아들이 너무 착해서 탈이야. 아직 우리 식구도 아닌데 뭐라고 하긴 그렇지만 결혼은 현실이잖아. 안정적인 직업이 없으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건데 지금이라도 우리 아들처럼 공무원을 준비했으면 좋겠다. 우리 아들이 착해서 별말 안 하고 있는 거지. 속으로는 힘들게 분명해. 그걸 생각하면 내가 너무 안쓰러워서 그런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하는 일은 고소득 전문 번역으로 법률계약서나 금융보고서 같은 번역은 작은 오역마저 치명적이라서 초급 번역가는 감히 엄두도 못 냅니다. 그런데 이런 전문 번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아서 글로벌 로펌이나 대기업에서 먼저 저에게 부탁하는 메일이 옵니다. 단순 소설 번역은 단가가 낮지만 제가 하는 번역은 계약서 10장에 500만 원, 투자 리포트 10장 번역에 800만 원 정도라서 한 달에 이런 프로젝트 두세 개만 맡아도 월 1,500만 원은 가뿐히 넘거든요. 그에 비해 남친은 월 180만 원 정도 버는 상태였고요. 그런데 남친은 제가 돈을 잘 번다는 걸 시댁에는 비밀로 해달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결혼인 걸 알면 엄마가 자기 아들 팔려간다며 속상해 하실 거라고 했거든요. 자존심 상하는 결혼은 절대 하지 말고 항상 자기보다 조금씩 덜 떨어진 여자를 골라야 평생 큰 소리 치면서 살 수 있다고 했대요. 그래서 저는 현실적으로 충분한 벌이를 가지고 있고 정년도 없고 아이를 키우면서도 할 수 있는 직업이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만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예비 시어머님은 혀를 끌끌 차시며 저에게 결혼하면 남편 평생 잘 모시고 살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싶어서 내내 하고 말았습니다.
계속해서 남친의 월급은 고스란히 시댁 빚 갚는 걸로 나갔고 모두 제 돈에 저희 친정 돈으로 결혼 준비를 했어요. 저도 남친이 경제적인 문제로 힘들어하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크게 내색하지도 않았고 예비 시부모님과 얘기할 때도 굳이 저희 친정의 재력이나 제 벌이가 좋다는 것도 말하지 않았어요. 결혼을 준비하는 동안 남친이 돈 때문에 너무 주눅들고 움츠러들어 있어서 친정에서 집을 해준 것도 말씀드리지 않아서 시댁에서는 당연히 저희 둘이 대출해서 마련한 집이라고 생각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남친이 매달 꼬박꼬박 자기들 빚도 갚아주고 용돈도 드리니 당연히 남친의 월급이 엄청나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그렇게 결혼식을 무사히 끝내고 남편 카드값이 오바되면 제가 채워주고 남편 월급이 적게 나오는 달에는 제가 시댁 빚 갚을 돈도 남편에게 송금해주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남편이 마음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아무 불만이 없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바보였죠. 그런데 저희가 결혼하고 한 달도 안 돼서 시누이가 서울에서 미용을 배우겠다면서 저희 집에 같이 살면 안 되겠냐고 연락이 왔습니다. 언니, 제가 미용학원에 다니려고 하는데 역시 이런 분야는 서울에서 배워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찾아보니까 서울의 집값이 왜 이렇게 비싸요? 월세도 한 달에 100만 원이나 달라 하고 제가 갈 곳이 없어서 그런데 오빠 집에 방 하나 비면 제가 거기서 좀 살아도 되죠? 미용학원에서 배우고 서울의 유명한 미용실에서 실습하면서 경력도 쌓고 하려면 5년 정도는 걸릴 것 같아요. 언니도 아직 아기 가질 생각 없고 우리 오빠랑 5년 정도 신혼 즐기다가 가지면 되잖아요. 딱 신혼 즐기시는 기간까지만 제가 같이 있을게요. 아가씨, 너무 미안한데 그건 좀 힘들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하루 이틀도 아니고 5년 동안 매일 같이 있는 건 아무래도 불편할 것 같아요. 내가 매일 일을 나가는 직업도 아니고 하루 종일 집에서 작업해야 해서 그럼 아가씨도 많이 불편할 거예요. 내가 서울의 월세 저렴한 곳으로 같이 알아봐 줄게요. 미안해요. 아니 언니, 언니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예요. 어차피 그 집도 우리 오빠 집인데 시누이 짓 한다고 할까봐 예의상 언니한테 먼저 연락한 건데 좀 기분이 나쁘네요. 그 집이 언니 거라도 돼요? 됐어요. 오빠한테 말할게요. 저는 당연히 신혼생활도 편하게 하고 싶고 제가 매일 집에서 일을 하다 보니 시누이가 같이 살면 마주칠 일도 많아서 불편할 것 같았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5년 내내 저희 집에 있겠다고 하니 저는 미안하다고 거절을 했는데 시누이는 제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고 역정을 내더니 전화를 탁 끊어버리더라고요. 그러고는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왜 자기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단칼에 거절을 했냐며 어차피 저희 집에 방이 하나 남으니까 자기 동생한테 도움을 주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여보, 왜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내 동생한테 그렇게 단호하게 말한 거야? 적어도 나한테 의견을 물어봤어야지. 네가 그렇게 말해버리면 내가 뭐가 돼? 나도 오빠 노릇 좀 하게 도와줘. 월세도 못 내주는데 방 하나 비는 거 들어와 살게 해주는 거 정도는 오빠 된 도리로서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럼 나는 우리 이제 결혼한 지 한 달밖에 안 됐어. 둘이 알콩달콩 지내고 싶은데 갑자기 시누이랑 같이 산다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그리고 우리 이세 계획을 왜 자기 마음대로 정해서 이래라 저래라야? 내가 며칠 자고 가는 걸로 뭐라 하는 게 아니잖아. 5년이라고. 5년 동안 어떻게 같이 살아? 우리 신혼도 못 즐길 텐데 당신은 진짜 그게 괜찮은 거야? 난 절대 안 돼. 동생한테 안 된다고 당신이 잘 말해. 그렇게 남편한테 절대 안 된다고 단도리를 쳤는데 일이 벌어지고야 말았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저는 밤새 일하고 아침이 되어서야 번역본을 로펌으로 보내고 잠시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시누이랑 시어머님이 들이닥친 겁니다. 저는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냐며 들어오시라고 했어요. 그런데 대뜸 어머님이 저한테 손가락질을 하시며 언성을 높이시더라고요. 내가 못 올 때 왔니? 우리 아들 집에 오는데 너한테 일일이 연락하고 허락받고 와야 되니? 그리고 우리 딸이 자기 오빠 집에 좀 지내겠다는데 네가 뭔데 그래라 말아야.
그럴 자격도 없는 게 말이야. 우리 아들 돈으로 집구석에서 팔자 좋게 놀고 있는 주제에 버르장머리 없이 시댁 식구 무서운 줄 모르고 뭐 하는 짓이야 이게. 그리고 신우이도 옆에서 못마땅하다는 듯이 저를 흘겨보며 한마디 하더라고요. 언니, 저 맘에 안 들죠? 제가 미용학원 다녀서 미용실 하나 딱 차리면 언니랑 비교되니까 자격지심에 저 못 오게 한 거죠? 그렇게 못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언니가 변변찮은 직장 하나 없이 집구석에서 남편 등에 빨대 꽂아서 남편 등골이게 하는 거예요. 요즘은 여자들도 어디 가서 명함 내밀 수 있는 전문적인 직업을 가져야 하는 거라고요. 저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동안 남편을 위해서 참아왔던 것처럼 이번에도 그냥 넘어갈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님, 아가씨, 저 법률 전문 번역가예요. 충분히 전문적인 직업이고요. 생각하시는 것보다 벌이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 집도 말씀 못 드린 부분이 있지만 저도 충분히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한두 달 지내는 건 괜찮지만 5년 내내 같이 사는 건 저는 힘들어요. 더군다나 저희 지금 결혼한 지 한 달도 안 된 신혼이에요. 이해 좀 해주세요. 저는 최대한 감정을 눌러가며 차분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마저도 어머님께는 제 말이 싸가지 없게 들렸나 봐요. 니까짓 게 벌면 얼마나 번다고 지금 시어머니 앞에서 유세야. 우리 아들이 착하고 순해서 너같이 드센 여자랑 살고 있는 거지. 다른 남자들이었으면 넌 벌써 소박 맞고 쫓겨날 팔자야. 시댁 식구가 왔는데 맨발로 뛰쳐나오지는 못할 망정. 너희 부모가 이렇게 가르쳤니? 너네 엄마가 시어머님한테 큰 소리로 따박따박 대들고 시누이 우습게 보라고 시키더냐? 결혼할 때 예물 하나 안 보내더니. 그때 내가 알아봤어야 했어. 절차도 모르고 예의도 없는 사돈을 보고도 고상한 내가 참아야지 했더니 딸을 이따위로 키워놓고 감히 우리 금쪽 같은 아들한테 시집을 보내. 다른 집은 공무원 사위 보면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시어머니한테 명품백도 보내고 3천만 원짜리 시계도 해주고 서울의 집도 한 채 떡하니 해주던데 어디 가난하고 못 배워먹은 집 여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 아들이 이런 고생을 하며 사는지 모르겠어. 정말. 저는 웬만하면 참으려고 했는데 저희 부모님까지 들먹이는 걸 보고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지금까지 남편 체면 생각해서 다 참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네요. 어머님이 그렇게 자랑스러워 하시는 아들 월급으로는 당신네 가족 빚 갚기도 모자라요. 제가 매달 보태주는 돈으로 겨우겨우 버티고 있는 거예요. 공무원 월급 뻔한데 그것도 모르세요? 제가 남편 등골을 빼먹는다고요? 지금 통장 내역 보여드릴까요? 누가 누구 등골을 빼먹고 있는 건지. 그리고 아가씨, 제가 자격지심으로 못 오게 하는 거라고요? 저 한 달에 1,500만 원 벌어요. 제가 하는 전문 번역일 아가씨 같은 사람은 다시 태어나도 못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 집도 저희 친정에서 됐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대화에 에너지 낭비하고 싶지 않네요. 저는 제 일할 테니까 남편 올 때까지 저희 집에 있다 가시던지 지금 당장 나가시던지 마음대로 하세요. 라고 말하고는 제 작업실로 들어와서 문을 잠가버렸습니다. 그러자 문 밖에서 시어머니랑 시누이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방문을 발로 걷어차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결국 이웃집에서 큰 싸움이 난 줄 알고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까지 출동했습니다. 저는 이웃집에도 쪽팔리고 살면서 처음으로 경찰이랑 대면을 했어요. 지금까지 평온하게 살아온 저에게 왜 이런 정상적이지 않은 일들이 발생하는 건지 너무 짜증이 났습니다. 저는 경찰관에게 상황 설명을 했고 경찰관들이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진정시키고 가셨습니다. 그 둘은 거실 소파에 앉아서 남편이 올 때까지 씩씩거리고 있었고 저는 시댁 식구들을 무시하고 그냥 제 작업실에 들어와서 헤드셋을 끼고 일을 하고 있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시누이가 남편한테 그새 고자질을 했는지 남편이 퇴근 시간이 되기도 전에 불이 나게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오자마자 대뜸 제 뺨을 때리고 고함을 치더라고요. 야! 네가 뭔데 우리 엄마랑 내 동생을 짐짝 취급하고 사람을 무시해!
도대체 시어머니랑 시누이가 남편한테 뭐라고 말을 했길래 남편이 다짜고짜 제 뺨을 후려갈긴 건지 저도 어머님이 보는 앞에서 남편 뺨을 후려갈겼습니다. 감히 나한테 손찌검을 해? 니네 엄마랑 동생한테 무슨 말을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나한테 와서 무슨 일인지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너 때문에 그동안 시댁에서 나 무시하는 것도 다 참았는데 네가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저도 감정이 폭발해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동안의 서름과 남편한테 맞았다는 당혹감이 동시에 밀려오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은 제 편이 아니라 시어머니 편이고 시누이 편이었다는 걸 그날 깨달았죠. 저는 그 자리에서 시어머니한테 모든 걸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렇게 자랑스러워하시는 당신 아들 공무원 준비할 때 학원비며 월세며 제가 다 도와줬었고요. 그렇게 공무원 되고 나서 당신 아들 월급은 180만 원인데 그동안 매달 시댁에 150만 원씩 빚 갚아드리는 것도 알고 있어요. 심지어 남편 월급이 적게 들어오는 달에는 제가 보태드렸었고요. 저희 결혼 준비하면서 들었던 돈도 다 제 돈이었고 지금 결혼 생활하면서 드는 생활비도 다 제가 부담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집이요. 이 집 사실 저희 대출로 산 거 아니고 저희 친정에서 해주신 거예요. 지금까지 어머님이 돈 보태주신 거 10,000원 한 장이라도 있어요? 없잖아요. 이제 현실을 아시겠어요? 이제는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네요. 보세요. 이게 제가 매달 남편한테 보내는 돈이에요. 시댁 빚 갚으라고 150만 원의 남편 카드값 대신 내준 것까지 매달 250만 원씩 꼬박꼬박 보내줬어요. 남편이 어머님한테 매달 용돈도 챙겨드리죠. 그 돈도 제가 보낸 거예요. 제 말이 끝나자마자 남편은 그동안 비밀로 했던 걸 말했다고 난리 시어머니는 하늘 같은 남편 자존심 무너지게 하는 미친 며느리라고 난리 시누이는 돈 좀 번다고 시댁 무시하는 며느리가 어딨냐며 난동을 부렸습니다. 저는 모두가 보는 그 자리에서 아까 남편한테 맞은 뺨과 시누이가 난동 부려서 엉망이 된 집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남겼습니다. 그리고 지갑에서 이혼 전문 변호사 명함을 꺼냈습니다. 제가 법률 번역 일을 하다 보니 알게 된 분이었죠. 이거 이혼 전문 변호사 명함이에요. 내일 상담 받으러 갈 거예요. 재산 분할은 꿈도 꾸지 마시고 그동안 제가 남편이랑 시댁에 갖다 바친 돈 다 돌려받을 거고 위자료도 청구할 거니까 그런 줄 알고 지금 당장 내 집에서 다 꺼지세요. 그러자 남편이 창백해진 얼굴로 제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이러지 마. 내가 잘못했어. 화가 나서 그랬어. 우리 이러지 말자. 셋 다 안 나가겠다고 버티자 제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아까 왔던 경찰이 다시 출동했고 상황 설명을 하자 경찰은 남편과 시댁 식구들을 밖으로 안내했습니다. 저는 다음 날 바로 변호사를 만났고 이혼 소송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계속 문자도 보내고 전화도 했지만 저는 변호사를 통해서만 연락하겠다고 했죠. 일주일 뒤에 남편이 집으로 찾아왔더라고요. 무릎까지 꿇으면서 용서를 빌었지만 전 이미 마음을 굳혔어요. 절 때렸잖아요. 손찌검도 처음이 어렵지 두 번째부터는 더 심해진다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동안 남편 때문에 새어나간 내 돈이 모아보니 2억이 넘더라고요. 제가 호구였죠. 저는 남편에게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네가 날 때린 그 순간 우리는 끝났어. 당신 가족들이 나를 무시할 때마다 너는 네 자존심 때문에 내가 어떤 소리를 듣던 침묵했잖아. 사실 그때마다 조금씩 끝나가고 있었던 거나 마찬가지야. 나는 이제 지쳤고 내가 왜 너 때문에 이런 대접을 받고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겠어. 네가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자존심. 이제는 너 혼자서 지켜. 그렇게 남편을 단호하게 보내고 나니 그 뒤로는 시댁 식구들이 찾아와서 배를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들 한 번만 봐줘라. 자기가 미안하다. 몰라서 그런 거니 봐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아들이 손찌검한 건 네가 화를 돋궈서 그런 거니까 그건 네 잘못이다. 라면서요. 결혼 한 달 만에 이혼이라니. 제 결정이 맞는 거겠죠? 안녕하세요. DJ 담비입니다. 이거 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도 아니고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줬더니 보따리 내놔라도 아니고 오늘 들어온 이 사연을 읽으면서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미연님께서 얼마나 큰 상처를 받으셨을지, 그리고 지금 얼마나 혼란스러우실지 너무나 잘 이해가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미연님의 결정은 매우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첫째, 가정폭력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배우자의 폭력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특히 남편분이 미연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지도 않고 시댁의 일방적인 이야기만 듣고 폭력을 행사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한 문제예요. 폭력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그 강도가 심해지는 것이 일반적이죠. 둘째, 남편분이 미연님을 동등한 파트너로 존중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미연님께서는 남편의 공무원 준비부터 결혼 생활까지 전폭적인 지원을 해오셨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런 노력을 인정하기는커녕 숨기기에 급급했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폭력까지 휘둘렀죠. 이는 단순한 감정적 실수가 아닌 근본적인 가치관의 문제라고 봅니다. 셋째, 시어머님과 시누이분의 행동은 단순한 오해나 갈등을 넘어선 수준입니다. 더구나 이런 상황에서 남편이 미연님의 편이 되어주지 않았다는 것은 앞으로도 이런 갈등이 계속될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결혼 생활에서 경제적인 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신뢰와 존중입니다. 미연님의 사연을 보면 남편분은 이 두 가지 모두 크게 부족했던 것 같네요. 결혼 한 달 만에 이혼이 세간의 시선으로는 이르다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이런 문제들을 일찍 발견하고 결단을 내리신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시간이 지날수록 관계는 더 복잡해지고 빠져나오기는 더 어려워질 수 있잖아요. 이제는 당신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흔들리지 마시고 법적인 절차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이 모든 상황이 미연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은 충분히 현명하고 용기 있는 결정을 하신 겁니다. 이제는 당신의 미래를 위해 앞으로 나아가세요. 전문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경제적으로도 충분히 독립적이신 분이잖아요. 이번 일을 겪으며 힘드시겠지만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더 나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사연을 통해 결혼이란 단순히 사랑하는 감정만으로는 이어갈 수 없다는 것을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에 대한 존중과 신뢰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배우자의 편이 되어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거죠.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다면 언제든 다시 사연 보내주세요. 제가 꼭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자분들도 지인분들에게 미연님의 사연을 카톡으로 공유해주시고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미연님에게 큰 도움과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사연을 보내고 싶으신 분은 언제든 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